네, 반세기 넘게 투자 전략을 넘어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온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연말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투자의 전설이 주주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그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해서 그 투자 철학, 가지고 있는 주식, 현금 모든 게 기사가 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주주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네요. 매년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제 2025년으로 더 이상 편지를 안 보낸다. 은퇴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 편지에? 이제 매년 그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재미없는 이벤트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편지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사실은 모두 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편지도 내용 자체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퇴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더 이상 편지를 쓸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올해가 나이가 이제 95세니까요. 네. 이제 곧 저희를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편지에서는 본인의 인생을 회고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본인의 인생을 회고하는 측면에서 혹시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해줄 얘기, 시청자들이 좀 귀담아 좀 새겨드릴 만 그런 게 있습니까? 본인 인생에서? 본인은 굉장히 행운아였다. 네,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 그다음에 태어날 수 있다. 본인이 백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다음 본인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이 투자 시장을 일찍 알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지금 위치에 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주식을 주식시장을 일찍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사실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크는 곳이잖아요. 자산을 늘리는 곳이니까 그곳에 몸을 담고 그곳의 생리를 이해하고 그곳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내가 백인이 아니었다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백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운칠기삼이더라.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투자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투자자로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상 보는 내용들입니다. 정도를 지켜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네, 그다음 시장은 매우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변덕스러운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면 매번 실패한다. 언제나 네가 무게를 잡고 시장에서 그 미스터 마켓이 잠깐 웃어 보일 때 그 시점에 투자하고 또 그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여유와 기다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절대 마켓을 쫓아가려고 해서는 너는 항상 지는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남들이 웃을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남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기회가 왔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역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들을 또 한번 반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가장 또 실천하기가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황금률을 강조했다. 뭐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상당히 인생의 어떤 정하는 중요한 철학 같은데 황금률을 강조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 버핏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몰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한 종목에도 비중을 많이 실지 않습니다. 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산업군을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특히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목과 산업 또 시장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다소 좀 철학적이면서도 매우 원론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뭐 기본이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기본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은퇴를 하게 되면 후임자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렉 에벨에 대한 주주들이 조금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렉 에벨? 버핏과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면서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네, 말 그대로 버핏의 분신과도 같은 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핏도 오늘 이 서한을 통해서 이 편지에서 그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라. 그렉은 나보다 충분히 더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철학과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절대 이 버크셔 해셔웨이 주식을 팔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렉이고 그렉이 나다. 네, 이렇게 하면서 힘을 잔뜩 실어주는 그러네요. 그런 멘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떠나는 CEO로서 이제 후임 CEO에 대한 당연한 부탁이겠지만 시장도 워렌 버핏만큼 그렉 에벨 차기 CEO를 이렇게 좀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뭐 힘을 실어주는 말들을 잔뜩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반대로 시장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네,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네, 아주 당당하게 네, 1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네, 보상책을 줬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앞으로 전무후무할 보상금 1조 달러. 주주들이 승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마치 그 머스크의 위치만큼이나 이 버크셔 해셔웨이의 저희 네, 워런 버핏의 느낌이 더 크지 않을까. 사실 그걸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뭐 투자자들은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고 또 투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또 사실 내가 옆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 철학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만약 워런 버핏이 정말 경영권을 완전히 놓고 또 시장에서 어느 날 사라진다라고 하면 네, 이 회사 주가가 더 이상은 지금과 같은 적어도 안정적이면서도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좀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버크셔 회사의 주식 한 주가 지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대략 한 10억 원 정도 하죠. 한 그래요? 주가 10억 원입니다. 한 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한 주씩 가지고 있는 기업 또 고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주총에 한번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10억 원이라도 한 주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최근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조금 부진합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략 한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에서 10% 상승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주가가 더 S&P 500 지수 훨씬 넘어서기를 추월하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조금 부진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버핏이 그런 말을 했네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변덕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50%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 아마 50%는 한 5, 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주가가 떨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들은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버핏 CEO가.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제대로 된 조정 없는 강세장을 수년째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버핏 인디케이터로 보면 지금 장은 역사적인 수준을 이미 넘어선 초가열 국면에 있기도 합니다. 버핏 지수로 본다면 버핏 맞습니다. 지수라는 게 어떤 걸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버핏은 항상 시장을 그 적당한 수준의 가치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또는 지금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이건 지금 주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버블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버블이 깨졌을 때는 아무리 탄탄한 또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으로 구성된 이 버크셔 해셔웨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버핏은 3년째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전체 주식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현금을 늘려가고 있죠.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철학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장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으니 지금 버크셔 해셔웨이가 하나의 어떤 펀드라고 보면 그 펀드의 수익률이 제대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올해 겨우 10% 올랐을 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이 만들어지는 국면에서는 버핏은 언제나 공격받았습니다.
아, 너 언제든지? 끝났어. 너의 그 특별한 능력도 이번에는 아니야. 아니다. 예, 라고 해서 모든 시장의 공격과 조롱을 받을 때쯤 예. 시장은 버블이 터지면서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 네, 버핏은 역시 똑똑했구나. 버핏이 전설이었구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벅시 해서웨이가 보유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늘려왔다면 최근에 시장은 테크 기업, AI 관련 주식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내가 부정적인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래도 버핏은 기술주를 좋아하지 않았죠. 원래 좋아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지 않겠다라고 늘 당당하게 얘기했고요. 얼마 되지 않은 기술주마저도 계속 그동안 매도를 해왔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면 무슨 철도나 항공, 은행, 보험 같은 지극히 올드머니 주식들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지금 이 포트 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550조거든요. 550조.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이죠. 네. 예. 이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을 정말 올리기 어려울 텐데 이 돈으로 전통적인 가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이 현금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언젠가 찾아올 박앤세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은 폭락할 거고요. 예. 그때 이 550조를 가지고 무수히 피바다가 된 그 현장에서 예. 주식을 싼값에 다시 긁어 모으길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과거에도 실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아주 좋을 때 워렌 버핏은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네. 뭐 대세 상승처럼 보이는 정도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하는 기술주를 팔고 현금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기본적인 그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이 이제 좀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좀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겠네요, 지금도. 맞습니다. 똑같이 공격받고 있고요. 네. 할아버지다. 너무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네, 너무 모른다. 그래서 투자 시장의 진정한 구루라고 하는 게 어디냐. 결국은 그 상황에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버핏은 이제 노쇠했고 시장의 파도를 읽는데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수익률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물러나고 약간의 시장에 투자자들의 믿음이 아직 완전히 굳건하지 않은 새로운 CEO가 오기 때문에 벅셔 해서웨이에 대한 이 주주총회의 열기, 그동안에 대단했지 않습니까? 열기도 이제 앞으로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버핏 회장은 CEO로서 물러나고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물러난 이후에는 본인은 여전히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을 먹을 거라고 했고요. 네. 네, 시장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본인은 이제 건강하다. 예. 건강에 관한 얘기도 조금 했잖아요. 그 마지막 편지에서.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이제 생방송되는 화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 전혀 95세 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도 단정하고요. 예. 또 사용하는 단어나 또는 어떤 말의 패턴 같은 것들 보더라도 예. 여전히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고 잘 사고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거대한 파도에 버핏 선생님도 이제 밀려서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 현장을 우리가 이번에 목격했다. 보여지네요. 이번 보니까 버핏 CEO의 마지막 편지에 보니까 자식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대규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증여인데 재산을 물려주는 건지 공익재단에 잘 쓰라는 뜻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또 세 자식이 있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단 그리고 자식들이 각각 설립한 재단에 주식을 넘겨주겠다라고 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단이 주식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이 해셔웨이의 어떤 정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주식이 분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또는 자식들이 팔아버리면 어떡하지?라고 되게 공포스러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재단에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이 이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니까요. 재단은 네, 버핏 선생님 사후에도 그것 때문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재단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주식이 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아주 비싼 주식 A주인가요? A주가 있고 B주가 있고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그 어떤 차이가 좀 많이 의결권의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A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식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입니다. 10억. 예. 그리고 이제 B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00분의 1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B주식 같은 건 저희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죠. 예. 하지만 A주는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 설립됐을 때, 예. 그 전통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원조 주식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한 번도 뭐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주식 한 주가 무려 10억입니다. 의결권도 몰려 있죠. 10,000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 그걸로 완전하게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그 주식들이 지금 그대로 재단으로 가는 거죠. 재단으로 간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재단은 버핏의 정신에 따라서 예. 또 계속 운영될 것이고요.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년 기업이 아니고 1000년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재단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원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어떤 상속이 네. 마무리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마지막 편지에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상황이 어떻다, 또 앞으로 뭐 지금 요즘 얘기되는 AI 거품 논란이 어떻다, 뭐 이런 조금 구체적인 산업 전망, 시장 전망 같은 내용은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입장에서 야 지금 시장 큰일 났어. 너네 앞으로 폭락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건데 일단 몇 년째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계속 팔고 있고. 예,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심지어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이 우량 종목도 50%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한 거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시장이 피로 물들 때 그 상황이 온다는 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50% 빠지면 네. 다른 주식들은 정말 말 그대로 다 부도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대신 전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버핏은 사실 지금 어쩌면 버블일 수 있는 이 기술주 열풍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세 상승처럼 보이는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시장에 깊숙이 들어간 시청자들은 우리 워렌 버핏의 마지막 편지를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버핏의 마지막 편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